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네,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달하고도 이제 반 정도 남았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좀 잠깐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기현 의원이 28.2%의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19.3%, 나경원 전 의원이 14.9%인데 구자홍 차장님, 네. 그 현재 결선 투표라는 장치가 있잖아요. 네. 과반을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인데 네. 지금 결선 투표를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8 전당대회를 50여일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만약 이 조사 그대로 본선에서도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면 결선 투표에서는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네. 2위와 3위 후보가 연대를 한다라면 앞서가고 있는 1위 후보를 뛰어넘는 지지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구도 당대표 당선을 지금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점은요. 나경원 전 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설 연휴 한참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만 명절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3위,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만 3위로 하락했기 때문에 자력으로 당대표에 당선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과거 불과 1, 2주 전 상황에 비해서 상당히 여론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지 이것도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될 변수로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이 결선 투표를 하지 않으려면 한 후보가 절반 이상의 표를 좀 획득을 해야 되는 건데 윤심이 어느 정도 발현됐다고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김기현 의원의 지지층 대상,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압도적인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윤심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지지율이 약진을 했어요, 분명히. 네. 약진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중요한 기준점인 과반을 넘기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불가피하게 결선 투표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결선 투표라는 것은 결국에는 합종 연행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상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윤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층에서도 지금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겠느냐,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일단은 양자 대결 구도는 불가피하게 가일 공산이 굉장히 큰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이 수치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접전의 양상을 거듭해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도훈 의원님, 저희가 방금 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양자 대결 그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접전이긴 합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런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참고 자료긴 한데 이건 이제 현 시점에서의 이제 여론조사고 네. 이제 시작 단계죠. 아직 다 선언도 안 했잖아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앞으로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변수가 많을 거예요. 우선은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느냐도 이제 변수가 되겠지만 대진표가 형성된 다음에 4번의 TV 토론이 있고 7번의 합동 연설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막연하게 김기현 대표가 그래도 친윤 후보 아니야? 대통령이랑 잘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이제 요 정도 인식을 갖고 있고 안철수 대표야 인수위원장하고 또 역시 친윤이라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인식이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친윤이라고 그러더니 조금 대통령실하고 사이가 안 좋네. 이제 이 정도 인식이 돼 있는데 TV 토론회를 하면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김기현 의원은 친윤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뭘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자.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아니 뭐 인수위원장에서 본인이 뭐 연대 보증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윤 대통령하고 관계는 뭐고 당을 어떻게 이끌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뭐 나경원 대표는 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뭐 대통령실하고 관계를 회복했나? 이렇게 되면은 그 네 차례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특히 3월 8일 날 전당대회에서 1위 후보자가 안 나오면 50%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3월 9일 날 또 한 번의 TV 토론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이제 당원들이 딴 거 필요 없고 이번에는 무조건 윤 대통령이랑 협력을 가져갈 사람 해야 돼. 이런 이슈라면 누가 협력을 할지 아니야. 그래도 총선을 보고 총선에서 누가 당을 잘 이끌 사람인지 봐야지. 한번 그걸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이고 지금은 조금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관계 때문에 흔들리는 표심의 일단이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된 거로 봅니다. 네. 네, 지금 여론조사를 보셨겠지만 상당히 접전인 것도 있고 앞으로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여론조사를 보고서 이 부분이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바로 한 주간 떠들썩하게 했던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 그 이슈였는데 일반 조사자들,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들은 대통령실의 나경원 전 의원의 그 저출산위 해임 소식에 대해서 당무 개입이다라고 과반을 넘어서 대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분석이고 비판적인 의견이었는데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향한 조사에서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 인식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장윤주 변호사님, 지금 현재 당심과 민심이 좀 괴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당심과 민심이 좀 분리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자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변경될 때부터 이미 예견된 현상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룰 자체가 원래 민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고 이제 당원의 표심 100%만으로 전당대회에서 이번 지도부를 선출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때부터도 사실은 이제 정당들이 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 할 거 없이 그동안은 그 당내 경선에서도 민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좀 변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당원의 어떤 그 당대표를 경선의 룰 자체가 좀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좀 무리하게 변경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도 이미 당심과 민심이 분리되고 그 분리가 그냥 단순히 분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심과 민심이 엇나가게 돼서 엇갈리게 됐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중도층과 민심의 어떤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우려가 살아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부분들이 일반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의 결과와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한정으로 했을 때의 결과가 꽤 엇갈리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국민의힘의 당심과 그리고 일반 민심과의 엇갈리는 지점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좁혀나가서 국민의힘이 과연 총선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비전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장욱 차장님, 저는 또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요. 네. 어쨌든 이 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조사거든요. 네. 하지만 실제 전당대회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얼마나 신뢰 가능한 건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에 너무 좀 매몰이 되면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출렁이고 있는 민심의 한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파고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짐작해 보기 위해서 표본을 1000명 정도 추출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적인 국민 여론이다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요즘 민심이 2주 전에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이 2주가 지나면서 좀 많이 빠졌구나 또는 김기현 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 기대하지 않았던 그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았다가 최근에는 눈여겨보는 지지자가 많아졌구나. 앞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질수록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많아지겠구나. 이제 이런 것을 참고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론조사는 전 국민 5,200만 명을 1,000명으로 압축해서 그 실시한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라 하더라도 1,000명 이내로 좁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는 누가 선출하게 되느냐? 국민의힘 지지자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해서 일정 기간 동안 당비를 낸 84만 명. 그분들만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그분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당대표가 선출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되고 있는 전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그중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이것과는 84만 명 당원 투표하고는 크게 다를 수 있다. 이 점도 염두에 두고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 여론이라는 거하고 민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여론이라는 거는 큰 바다 위에 찰랑이는 그 파도 같은 거고 민심이라는 거는 그 아래에 있는 고도도하게 움직이는 저류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은 뭐 거의 분명하지 않습니까? 국정이 좀 안정돼야 되겠다. 여당도 안정돼야 되겠다. 민생 문제 해결돼야 되겠다. 그런 정도가 이제 민심이라고 보고 여론은 늘 바뀌는 거죠. 지금 이제 얘기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당원들의 그 조사 결과와 일반 여론조사가 다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지지층의 여론은 거의 두 가지로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표와 협력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나갈 당대표를 선출하자. 내년 총선에서 당을 승리로 이끌 대표로 선출하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의 이제 민심이 여론이겠고, 그럼 일반 여론이라는 거는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대부분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이제 여론을 말하는 건데 그 여론은 이제 이어왔죠. 처음에 이준석 대표를 엄청 응원했죠. 야, 이준석 대표가 조금 당에서 분탕질 좀 더 쳐서 윤석열 정부 좀 어렵게 해라. 그러다 물러났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대표가 대표 나온다니까 잘 됐다. 유승민이 그 당대표 돼서 이준석처럼 당을 흔들어주면 우리는 좋지. 이런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경원 대표를 한 번도 민주당 쪽에서 지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지금 지지하냐? 야, 나경원이 보니까 약간 반윤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잘 됐다. 나경원을 시켜서 조금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보자. 그런 생각 아닌가요? 이제 나경원 대표 안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나온 사람 중에는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제일 뭔가 아니면 윤상현 대표가 제일 뭔가 뭐 이런 거 따져보겠죠. 그게 말하자면 이제 일반 여론조사에 투영된 민주당의 인식인데 지금은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100% 당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당원들의 생각이 어떤 거냐, 당원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이동훈 논설위원 지금 말씀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의 의견,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그런 판단과 분석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김관옥 선생님. 정당의 졸린 목적은 사실 공직 후보를 내고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정당의 목적인데 그렇다 그러면 표를 원천적으로 주는 사람은 유권자들이에요.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방식이라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체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당원들, 즉 지지자들만 한다 그래도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20몇 %?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네네. 과반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확장성이 없느냐, 윤심을 얻었다고 하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지자들 층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 리더십으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경원 후보에게 빠진 지지율이 전적으로 지금 김기현 후보에게도 가지 않고 일부는 또 안철수 후보에게도 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건 아직까지도 누가 우리에게 유리한 사실상 뭐 당대표가 될지에 대한 혼선이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그런 어떤 과정도 지금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사실상 뭐 이 선거에 좋은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지금 당의 경쟁은 당에게 맡겨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사실상 국민들에게 더 바람직하게 보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과반 여론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점점 이제 앞으로 결과가 예측 불가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대표들은 차기 당대표로 본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기현에 대한 선전을 중심으로 해서 김기현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레이스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어차피 김기현이가 대표가 될 것이다 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선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도권의 민심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번에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 오늘 SNS에 이런 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민방위법인데 여성도 민방위에 참여해서 양성평등 병역의 첫걸음을 내딛겠다는 건데요. 자, 이거 여론조사 좀 결과 좀 볼까요? 여론조사 결과 보면 왜 이런 법을 발의하는지에 대한 좀 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 그리고 유승민 의원 쭉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김기현 의원 현재 20대 18세에서 29세 지지율에서 2.4% 지지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젊은 층의 인지도가 많이 더 올라가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2030 남성의 당원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잖아요. 구정 차장님, 네. 지금 현재 김기현 의원의 오늘 법 발의 그런 SNS 게시물 네. 이거 이대남을 표심을 목적에 두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다분히 그런 뜻도 좀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약간 좀 뜬금이 없는 점도 있어요. 네. 과거부터 김기현 의원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해오셨다가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신다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지금의 경우에는 당원들 중에 20대 남성의 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양성평등에 대한 그 불만족이거든요. 네. 이런 점을 이번 민방위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하는 뜻과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당연히 이 김기현 의원으로서는 득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 민방위법 개정안을 좀 공언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기현 의원이 아무래도 확장성을 좀 더 높여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한동안 떠들썩하던 김장연대도 다소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사무총장은 장제원 의원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김 의원이 최근 김장연대에 대해서는 다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3월이 아니라 4월, 5월 되더라도 맛있게 만들어주는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 김장연대란 말은 이미 벌써 다 철질한 것이니까요. 그런 용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라서 다 안 써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또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또 수도권 연대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연대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일단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요. 얼마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결심해서 아마 그 출마 선언을 하느냐 이제 이것부터가 일단 전제가 돼야 될 텐데요.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사실 김기현 의원을 자력으로 이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연대를 해서라도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가능성을 품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윤심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지지율을 올려오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사실 결선을 안 하고 과반으로 바로 가기에는 좀 부족한 듯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나오는 것처럼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노리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연대하게 될 가능성까지도 당연히 고려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과의 최근의 김장연대에 대해서 약간 선을 긋는 발언도 하는 것 같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윤핵관의 공격들이 너무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저격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으로서는 그 부분과는 약간 선을 그으면서 본인이 당대표로서 좀 포용력을 보여주는 방향 이런 부분까지도 투트랙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김장연대와 선을 긋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장제원 의원과 어느 정도 암묵적인 합의라든지 자기네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는 있는 상태에서 선을 긋는 모습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 선을 긋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또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또 발끈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으로서는 지금 윤심을 받고 있는 후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대남에게도 호소하고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에게 너무 막대하거나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당대표로서의 본인의 체급을 높이는 방안만이 결선 투표를 하든 또는 결선 투표를 하지 않든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의 큰 변수 나 전 의원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인데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의 본의 발언에 대해서 그제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제가 이 대통령님께의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출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윤 정부의 성공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의힘이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것, 이 두 가지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저렇게 인터뷰했던 시점이 윤 대통령 귀국 직전이에요. 이전인데 김광욱 소장님, 네. 이 귀국 전 사과를 했다는 거는 뭐 어떤 출마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불출마일까요? 전 출마의 가능성을 더 높이 보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윤 대통령이 오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해서 사과라는 즉 대통령실과의 어떤 갈등을 최소화하고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간을 두고 이제 자신의 어떤 결정을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만약에 불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나경원 전 의원은 사실상 정치를 그만두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의 나경원은 반드시 출마를 할 텐데 어떤 고리로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당대표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러면 수도권 연대라든가 그러니까 뭐 지금 나 전 의원 그리고 지금 윤상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수도권의 승리가 총선의 승리를 담보한다. 이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당대표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명분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협력을 고리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또 뭐 공천을 고려를 하겠죠. 네. 하지만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는 것만이 정치인으로서 나경원의 어떤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마는 반드시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동훈 의원님,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이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고 출마 여부나 시점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올까요? 대통령실 반응보다는 그 나경원 전 의원 본인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죠. 저도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온다 안 나온다에 대한 판단은 있지만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또 영향을 미칠까 봐 그 얘기는 일단 접어두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가 국민의힘 그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면은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 전 의원은 내년에 총선, 그다음에 2026년에 지방선거, 그다음에 2027년에 대선까지 보면서 멀리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지금 가장 출마 관련해서 고려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지지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유지되면 출마하는 거고 떨어지면은 이제 출마 못하는 건데 일단 떨어졌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예요.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도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게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이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뭐 수도권 연대 얘기 나오는데 그럼 안철수 후보를 지원할 거냐.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불출마하게 될 경우 특히 김기현 의원을 선언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 경선이 시작될 때 나기원 연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나기원 연대가 뭐야? 나경원, 김기현, 원희룡 말하는 거 아니까? 원희룡이 아니고 장제원이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뭐 장제원, 나경원 두 분이 뭐 굉장히 다투는 것 같지만 또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안 하는 경우에 어떻게 페이스를 세이빙하느냐, 맨지를 세워주냐, 쉽게 말해가지고 어떻게 체면을 살려주느냐, 그거를 논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협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 결과 출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안 하고 김기현 대표 손을 들어주는 일도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현재 당내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럼 갈등 상황이 지금 현재 피로감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 장윤주 변호사님 계속해서 지금 파열음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이제 당신 100%로 바뀌면서 이제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또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갈등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또 요소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나경원 전 의원의 결단은 늦어지고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나경원 의원과의 어떤 그 갈등들은 계속 깊어지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국민적인
정치적인 피로감도 분명히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를 보았을 때는 김기현 의원에게 어떤 그 윤심이나 그리고 당심들이 좀 몰려가는 모습들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각에서는 이제 어대연이라는 말도 이제 공공연히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뭐로 가나 어디로 가나 어차피 대표가 김기현 의원이 될 거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 재미없어지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흥행에는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어떤 전당대회 자체도 컨벤션 효과를 노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도 지금 보도를 통해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도 이 전당대회가 국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거나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과 함께 가는 그런 전당대회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 연휴를 맞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와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쟁 구도를 좀 살펴봤습니다.